친구들 때문에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저는 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 자라 부모님을 도와 일찍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곁에는 항상 10년 지기 친구 3명이 있었어요. 우리는 언제나 서로 힘이 될 만큼 친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작은 카페에서 일할 때였어요. 카페 사정이 좋지 않아 결국 폐업하게 되면서 직장을 잃게 되었어요. 마음이 무겁고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됐죠. 그런데 카페 마지막 날 친구들이 몰래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의 마지막 근무를 함께 보내주고 싶어. 라며 웃으며 들어오더군요. 카페에 남은 케이크와 음료를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들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청소를 하고 친구들을 배웅하려는데 카페 한쪽 테이블에 작은 박스가 놓여 있더군요. 열어보니 편지와 함께 50만 원이 있었습니다. 너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너무 힘들어하지 마. 언제나 우리가 내 곁에 있을게. 라는 글귀에 눈물이 터졌어요. 그날 친구들의 진심 어린 배려에 감동하며 어려운 순간에도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친구들아, 영원히 사랑한다. 얼마 전 친구랑 저녁을 먹으러 작은 피자 가게에 갔어요. 저희가 자리에 앉아 피자를 기다리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50대 부부로 보이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한창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젊은 직원이 주문한 피자를 들고 오다 실수로 남자 손님의 코트 위에 피자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직원은 깜짝 놀라며 얼굴이 하얘졌고 정말 죄송합니다. 세탁비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피자도 금방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라며 연신 사과했죠. 그러자 남자 손님은 놀랍게도 웃으며 괜찮아요. 저도 젊었을 때 비슷한 실수를 많이 해봤어요. 그땐 정말 힘들었죠. 라고 말하며 직원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그리고는 직원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라고 덧붙이더군요. 그 순간 직원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남자 손님이 계산대에 가서 돈을 내며 직원에게 작은 봉투를 건네며 말하더라고요. 일 끝나고 친구들과 간식이라도 사드세요. 오늘 실수는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직원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지만 남자 손님은 웃으며 봉투를 두고 떠나더라고요. 중년의 신사분이 한없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결혼기념일이 다가오는데 남편이 아무 말이 없어 속으로 조금 섭섭했어요. 퇴근 후에도 평소처럼 지친 얼굴로 잠들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던 결혼기념일 아침 남편이 저에게 묻더군요. 저녁에 잠깐 산책 갈래? 기념일에 아무 계획이 없어 아쉽지만 그냥 그러자고 했죠. 그날 저녁 남편과 산책을 하다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작은 카페에 들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벽에는 결혼 전부터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걸려있고 테이블에는 남편이 준비한 작은 편지와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카페 주인분이 초 하나 꽂혀있는 작은 케이크를 들고 나오시더니 결혼기념일 축하합니다. 신랑이 며칠 전부터 많이 준비했어요. 이때 낯익은 멜로디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연애 시절 둘이 서로 좋아해서 자주 즐겨 들었던 노래였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늘 고맙고 앞으로도 함께 예쁜 추억 만들자. 라고 속삭였죠. 눈물이 핑 돌면서 그동안 피곤해 보였던 남편이 이걸 준비하느라 바빴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이아몬드 선물보다도 남편의 깜짝 선물이 제 마음을 더 울리는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남편의 결단에 눈물이 나네요. 얼마 전 남편과 시골에 계신 친정엄마를 뵈러 갔어요. 엄마는 남편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하셨지만 많이 연로하셔서 요즘은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지시는 듯 보였죠.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는 엄마의 얼굴을 보고 남편은 마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조용히 말을 꺼내더군요. 장모님이 혼자 계시기엔 많이 힘드신 것 같아. 이제는 우리가 모시는 게 좋겠어. 순간 놀랬죠. 맞벌이 부부라서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질 텐데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를 모시면 일은 어떻게? 라고 물었더니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죠. 일도 중요하지만 장모님이 더 중요하지. 당신도 힘들겠지만 당신하고 나하고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장모님을 돌봐드리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야. 며칠 뒤 남편은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고 엄마를 모시기 위해 집안 정리를 하였어요. 남편의 결단을 지켜보며 친정엄마를 가까이에 모시게 되어 저는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아무래도 힘든 일이 많을 텐데 벌써부터 남편에게 미안해지고 눈물이 앞서네요. 얼마 전 남편이 퇴근 후 무거운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물어보니 회사 후배가 갑자기 찾아와 급하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이유를 들어보니 후배의 아버지가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되어 당장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주변에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남편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가족 여행도 함께 가고 서로 왕래하며 지내는 후배인데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했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돈 문제는 엮이지 않는 게 좋아. 회사 동료와는 더더욱 조심해야 해. 라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죠. 그러나 며칠 뒤 남편이 조용히 봉투 하나를 챙겨서 출근하더군요. 궁금해서 물어보니 후배에게 줄 거라며 말했어요. 그때는 미안하지만 빌려줄 수는 없다고 했어. 대신 작은 정성이라도 전할 생각이야. 힘든 상황인데 그냥 지나치는 건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 저는 그래서 얼마를 준비했냐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후배가 필요하다는 금액 그대로 200만 원 준비했어. 빌려주는 건 아니고 그냥 전달할 거야. 후배는 눈시울을 붉히며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가장으로서 힘들 텐데 따뜻한 마음에 제 가슴도 훈훈해졌어요. 새로 이사온 아파트에서 요즘 자꾸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댔어요. 처음엔 장난이겠거니 했지만 밤늦게까지 이어지자 점점 불안하고 짜증이 났죠. 어느 날 밤 또다시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어보니 낯선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여기 우리 아들네 집 맞죠? 라는 말씀에 당황했지만 차근차근 물어보니 아파트 단지를 헷갈리신 거였어요. 며칠 뒤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도 할아버지는 길을 헤매고 계셨죠. 그날 이후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안내해드리는데 하루는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요즘 자꾸 까먹네요. 아이 드니 외롭고 힘들구먼. 말끝을 흐리시며 먼 곳을 바라보시는 모습에 마음이 짠했습니다. 며칠 후 초인종이 또 울리길래 나가보니 할아버지가 편지 봉투와 귤이 들어있는 작은 봉지를 들고 계셨어요. 여태 고마웠소. 이거 받아주구려. 하시고 돌아서는 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봉투 안엔 편지가 들어있더라고요. 내일부터 치매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자식들이 멀리 있어 외로웠지만 그동안 노인네와 말 섞어줘서 고마웠소. 이 글을 읽고 밤새 눈물이 흘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무쪼록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대학 시절 4년 내내 알바와 학업을 병행하며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알바비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다행히 후원을 받아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졸업식이 끝나고 학교 정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경비 아저씨가 저를 부르시더니 꽃다발과 작은 봉투를 건네시며 축하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멍해졌어요. 친구들 여럿이 함께 지나가고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하며 얼떨결에 받고서는 지나갔죠. 집에 가서 봉투를 열어보니 매달 후원받던 금액과 동일한 현금이 들어있었고 그동안 고생했어. 다시 한번 축하하고 앞만 보고 걸어가면 돼. 라고 쓰여있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후원해주셨던 분이 바로 이분이었던 거예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다시 경비 아저씨를 뵈러 학교에 갔더니 오늘이 마지막 출근길이었고 이미 퇴사를 하셨더라고요. 아저씨는 자신의 적은 월급에서 매달 조금씩 떼어내어 저를 도와주고 계셨던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그분의 따뜻한 마음이 제 가슴 깊이 새겨져 항상 그분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어이없게 경찰에 신고당해 충격이네요. 얼마 전 친구에게 줄 깜짝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한 백화점에 갔어요.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아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비교하고 있었죠.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직원이 다가오더니 손님, 잠시 여기로 와주실 수 있나요? 순간 무슨 일인가 싶어 당황했죠. 그 직원이 다짜고짜 저를 보안실로 안내했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백화점 경비와 경찰이었어요. 가방에 있는 물건 좀 보여주시겠어요? 하길래 가방을 보니 세상에나 아까 구경하던 물건이 들어있더라고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났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무심코 그 물건을 들고 있다가 다른 물건과 착각해 가방에 넣었던 거였어요. 계산을 안 하고 들고 나온 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증거가 있으니 대화가 통하질 않더라고요. 결국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다행히 CCTV로 착각이었음이 확인됐고 사건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어요. 경찰서까지 갔다 온 후에야 웃을 수 있었지만 정말 그 순간엔 머릿속이 하얘졌죠. 순간의 착각이 이렇게 큰 소동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몇 달 전 집에서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게임기를 무료로 나눔했어요. 요즘엔 게임도 안 하고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서 당근에 올렸죠. 곧바로 채팅이 올라오더라고요. 약속 장소에 나가 게임기를 건넸는데 그 사람은 별말 없이 게임기만 가지고 가벼운 목례만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다 며칠 뒤 그 사람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귀한 거 주셨는데 감사히 표시도 제대로 못했네요. 감사히 잘 사용하겠습니다. 귀한 거? 좋은 거였나? 오랜된 게임기인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확인해보니 그 게임기가 한정판으로 만들어진 희귀 모델이었던 거예요. 그냥 낡은 게임기인 줄 알았는데 그 가치는 1,000만 원을 호가하는 수집품이었죠. 순간 어안이 벙벙했지만 게임기를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었죠. 속은 상한데 이미 무료 나눔을 해버려서 이도저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희귀 모델의 가치를 모른 채 준 저에게 3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그분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뜻밖의 큰돈을 얻게 됐죠. 무료 나눔으로 시작된 작은 호의가 내 인생에 억소리 나는 반전을 가져다준 순간이었어요. 집에 있는 오래된 물건을 버릴 때에는 한 번씩 체크해보세요. 요즘 생활비가 빠듯해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책 몇 권을 중고 서점에 팔기로 했어요. 대부분 5년은 된 책들이라 별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몇 푼이라도 보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죠. 서점에 책을 넘기고 있고 있었는데 며칠 후 중고 서점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책 속에서 중요한 물건이 나왔습니다. 순간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가게로 갔죠. 책 속에 들어있던 것은 오래된 봉투였어요. 기억도 나지 않는 봉투 속엔 깜짝 놀랄 만한 10만 원짜리 수표 3장이 들어있더군요.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돈이 필요했던 시기에 그 수표를 발견한 건 정말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수표를 들고 자세히 보니 제 이름이 아닌 할아버지 성함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대학 졸업 선물로 주신 거였는데 제가 깜빡 잊고 책 속에 넣어둔 거였죠. 이 사실을 깨닫고는 눈물이 났어요. 오래된 책 한 권이 숨기고 있던 선물이 할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다시 제게 돌아왔다는 걸 알았을 때 단순한 돈 이상의 따뜻함이 느껴지니 자꾸 눈물이 나네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해요.